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년 연구 성과 발표회.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고 바로 기조 강연을 이어가고요. 잠시 휴식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추다혜 부연구위원 그리고 안지영 부연구위원께서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해 듣고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략 연구를 주제로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본부 기후변화 정책 연구실의 추다혜 부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 추다혜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고 특히 훌륭한 저희 연구원 기본과제 연구성과와 함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략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제가 15분으로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국외 저장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협력 국가를 확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국제 협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 요인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나 혹은 더 광의의 의미에서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있어서 CCUS나 또 CCS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탄소 저감 기술이라는 데는 전 세계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CCS를 어떤 부분까지 적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난감축 산업 부분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혹은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CCS를 적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가 간의 합의가 도출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긴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CCS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 공정에 있어서 시멘트나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산업과 같이 산업 공정이나 연료 대체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난감축 산업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난감축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CCS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3년 올해 발견된 IPCC의 AR6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CCS를 결합한 화석연료가 사용이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감축 수단이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올해 COP 28에서 발표된 GSG 전 지구적 이행 점검에서도 우리가 지구 온도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뉴클리어 그리고 CCUS 저탄소 수소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 이행해서 CCS 활용이 저희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의 CCS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거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적인 탄소 저장소 개발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탄소 저장 개발 현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용량 자체는 1000기가톤 규모로서 우리가 2010년까지 탄소를 저장할 해야 하는 그런 저장 용량이 보다도 충분한 탄소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저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 보시는 저장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저희가 상업화를 실제적으로 단기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화가 되어 있는 탄소 저장 용량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서 0.04%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 저장 잠재력을 실제적으로 탄소 저장화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탄소 저장소 상업화가 왜 지연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탄소 저장의 그런 경제성 부재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IEA의 평가에 따르면 2009년에 IEA에서 2020년에 목표했던 저장 용량은 1억 약 3억 톤 가량인데요. 현재 2020년에 평가된 우리 전 세계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규모는 약 4천 톤 규모로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목표치에서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상업화에 대한 문제와 탄소 저장에 대한 그 민간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탄소 저장에 대한 사업도 성장과 또 개시와 성장이 굉장히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넷제로 이행 요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탄소 중립 이행으로 인해서 CCS의 경제성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탄소 저장소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 역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과 또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탄소 저장에 대한 허브와 클러스터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소규모 산업시설에서 혹은 개별 산업단지가 실현할 수 없는 탄소 저장을 현실화하고 또 비용을 낮춰서 탄소 가격이 체제가 지금 저희 CCS를 지탱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탄소 저장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상황적 여건에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CCS는 먼저 2010년에 국가 CCS 종합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8년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CCS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부재 문제로 인해서 CCS에 대한 확대가 크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탄소 중립 이행 흐름에 참가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2021년 2030 국가 NDC 상향안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CCS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국가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CCS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장 잠재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7.3억 톤 규모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근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0.14억 톤에 불과해서 2030년까지 NDC 달성을 보조하는 데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보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역시 선도국 대비 약 8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수준의 문제 그리고 잠재력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확대가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탄소 저장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부여됐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와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탄소 저장을 어떻게 협력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CCS를 활용을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탄소 저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자국의 감축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산소를 수송했을 때 그 수송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서 비용적 요인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국가여야만 한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업의 자문도 진행하고 또 저희가 비용도 약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탄소를 수송할 수 있는 국가는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 권역 여기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권역에 있어서 이제 중동이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를 협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내에서 또 자국의 감축 내용 외에 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는 국가를 좀 더 추려낸다면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여기 표에 요약되어 있는 그 국가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중에서 우리가 현재 CCS 관련해서 탄소 저장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말레이시아고 이외에 굉장히 소수의 국가들만 2030년까지 우리가 NDC 목표 달성을 보조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탄소 중립 이행 강도와 프로젝트 지속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국가들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권역별로 탄소 중립 이행 강도와 프로젝트 지속 리스크가 조금 더 유형화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지리적으로 저희가 멀기 때문에 직접적인 탄소 수송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라는 것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강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에 대한 확보 요구 역시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는 국제 감축 결과 이전이라는 파리 협정 제6조에서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개도국은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런던 의저서나 벽의 지배와 같은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선진국 대비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별 맞춤형 보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CCS 국외 저장소 확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CS 국외 저장소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수송 거리가 국가를 굉장히 제한한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가 협력 국가를 단순히 그 국가들로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로 한정짓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트모 활용을 통해서 탄소 저장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국제 협약하에서 공동 탄소 저장을 위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통상 시장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6조는 CCS를 통해 우리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동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트모의 활용 방안은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CS를 통해서 우리가 파리 협정 1.5도의 경로를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파리 협정 내에서 CCS 사업을 어떻게 방식과 절차가 규명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국가 간 CCS를 통해서 발생한 감축 크레딧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셋째 이것을 실질적으로 NDC 달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인벤토리 어떻게 산정해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파리 협정의 크레딧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파리 협정하에서 CCS 사업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교토오정서 CDM 체제하에서 CCS에 대한 모달리티스 앤 프로시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참고 사례로 삼아서 앞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만 이트모를 발생해서 국가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양국이 나눠야 한다면 이 이트모를 어떻게 이전하고 또 상황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캅 28에서도 논의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고 이번 시장 6.4조에서도 논의 합의에 불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추이를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CCS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 6.2조가 어떻게 양국의 그 국제 감축 이전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좀 기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인벤토리인데요. 국가 인벤토리는 우리나라의
IPCC 2006년 지침에 따라서 이미 CCS를 어떻게 인벤토리에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마련된 상태이지만 각 국가별로 인벤토리 관리 체계가 좀 그러니까 관리 사계가 상이하다거나 그 지침을 얼만큼 준수해서 개도국에게 파리 협정이 부과하는 그런 의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조금 역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6년 지침을 아직까지 크게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그 포집된 탄소분을 자기 탄소 지중 저장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실질적으로 감축 인벤토리상에서 감축이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벤토리에 대한 보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벤토리상에서 실제 감축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CCS 사업 진행에서의 조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온실가스 인벤토리 역량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 세계적인 국제 협약, 국제 규범 하에서의 다양한 논의 내용을 제가 다루지는 못했고 파리 협정과 그 안에 있는 시장 6조 또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CCS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방안과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 체제 하에서 규범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양자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